안녕하십니까. 늘상 하는 그 이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참 많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, 오래 살고 싶은 거는 일반 보통인들에게 대한 그 하나의 꿈과 희망이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건강 장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고 첫째 제가 보기로는 정말 건강 장수하고 싶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. 몇 가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게 있습니다. 기초적인 게 뭐냐면 사람의 그 생년이나 이거에 맞춰서 그 집의 방향, 두침 방향이라든지 그 대문의 방향 이게 맞지 않고는 절대 장수할 수 없습니다. 제가 그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면 운이 열린다 편으로 제가 설명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방향에 절대 장성살을 열어놓고 재살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장수하지 못하더라고요.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병원의 박사들 뭐 이런 유명한 의사들 이름만 쫙 끼고 있는 분들 장수 못합니다.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집에 수맥이 많이 흐르고 있는 집은 절대 장수를 못합니다. 제가 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수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강 수맥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수맥을 제가 왜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냐면 시골에 어머니 친구분이 그 저 친구분이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시골에 간 적이 있어요. 갔는데 제가 수맥 측정하는 걸 배워가지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측정을 딱 해보니까 그 얼마가 나왔냐면 수맥이 한 800 정도 나왔더라고요. 800 정도 같으면 술 먹고 아주 피곤한 상태가 아니면 잠 자기가 좀 어려워. 연세가 그분이 그 당시 한 70여 세 됐는데 좀 그 어렵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그 차단하는 차단을 해드려서 잠을 잘 주무시게 했는데 그거는 700 정도 뭐 800 정도 되니까 그 가능했던 거죠. 그래서 그 저 친구 어머니 친구 되시는 분이 자기 그 아들 방 좀 측정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. 아들 방. 그래서 뭐 우리 측정을 하니까 가서 딱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 아니더라고요.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. 그래서, 이게 정말 아들 있는 방이 맞느냐? 그러니까, 맞다는 거예요.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측정했나? 측정을 해보니까 또 마찬가지.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 수맥이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,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1200 이상이 12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. 그러면 또 제가 또 물으니까 왜 자꾸 그러느냐. 그래서 그러면 혹시 아드님이 정신병자가 됐거나 어디 불구자 아니시냐고 물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그 공무원이라는 거예요. 공무원인데 이제 그 공무원 중에도 왜 교대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는 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분이 퇴근하고 와서 잠자는 날 잠을 자러 그 방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자고 호흡이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뭡니까? 그 마루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러다가 가고랜다 이거요. 그런데 아마 1200, 뭐 1500 이렇게 되면 그 거의 차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무슨 동판 갖다 놓는답시고 갖다 놓고 뭐 됐습니다. 이게 거의 힘들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세 살 때 보니까 주인 네 분이
사시는 집, 그 세 집에 우리는 이제 그 수맥을 차단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차단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필요해서 이제 그때 직장 생활 하느라고 필요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수맥이 나중에 측정을 해보니까 거기가 한 1200이 좀 넘었어요. 그러니까 그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됐었어요, 그분들이.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5년 안에 두 분 다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 그 수맥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일단 그 건물을 이렇게 봤을 때 건물을 이제 A형상으로 보면 그 뭐 건물 잘못 지으면 뭐 그렇지 그러는데 건물 벽이 세로 금이 가 있으면 그 수맥의 영향입니다. 그리고 가로로 가 있는 건 이제 건축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특히 그 집에 고양이들이 아주 들끓어요. 날이면 날마다. 고양이들이 많이 들끓는 집은 수맥이 있는 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그 수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를 일반 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느냐면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좋아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비틀비틀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그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막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측정을 안 해고 그냥 에이 그뭐 귀찮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이제 산다 이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5년 안에 두네 여분 다그 안노인네는 그 난소암이고 또 남자분도 또 어떤 그 위암인가 뭘로 이렇게 두네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그냥 간단히 치부할 수 있어요. 뭐 연세들이 했으니까 뭐 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째, 두 번째 얘기가 길어졌어요. 이해시키느라고. 절대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. 다만 알려만 드리고 말씀만 드리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무시한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는 살아 가지고는 장수를 할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? 세 번째야 물론 그리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뭐 첫째 운동도 해야 되겠고 또 건강식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꼭 지키고 그 뒤에 건강을 논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킨 상태에서 또 이침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물론 그걸 안 지킨 상태에서도 이침을 놓으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두 개의 힘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그건 그거고 또 이침은 이침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침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참 많다. 이침은 대체의학의 WHO에서 인정하는 대체의학의 일부분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침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이침에 관한 저는 대체의학의 최고봉이다 이거죠. 대체의학의 최고봉. 대체의학의 최고봉이다 이겁니다. 그래서 왜 최고봉이냐면 이침은 침으로 병을 고친다 이러면 고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침 중에서 최고로 잘 듣는 것이 이침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이침. 그 왜 그러냐? 그 왜 그러냐면 모든 삼라만상 생명체는 대뇌로부터 시작하면 뇌는 여러 가지가 있죠. 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체를 관장하는 건 뇌입니다. 우리가 뇌. 그래서 모든 정보가 뇌로부터 시작해서 뇌에서 끝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뇌에다 침을 놓으면 가장 잘 들겠지만 뇌에 침을 놓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죠. 그래서 뇌에 가까운 곳에 침을 놓음으로써 효과가 좋다 이거죠. 그래서 오늘 저 침을 놓는 거는 뭐냐면 이 침에 이제 병이 있지 않습니까? 병이 오늘 제가 설명해보자 하는 거는 스별내원증, 스별내원증이라고 하면 스별내원증. 그래서 이 스별내원증을 설명하기 전에 이 침은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?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민간요법.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첫째 안전해야 되는 거, 민간요법 특정. 두 번째는 누구나 배우기 쉽고 따라할 수 있다 이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이 저렴하다. 네 번째는 특징입니다. 이 침의 특징은 효과는 빠르고 탁월하다 이겁니다. 효과는 빠르고 탁월해서
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침점을 잘 보시면서 들어주시기. 습열내온증에 걸리면 하지가 무력하고 발목이 붓고 감각이 둔하며 따뜻한 것을 좋아하며 몸이 무겁고 얼굴색이 노랗게 변한다. 체내에 습열이 축적되어 비 이상으로 순환장애를 일으켜 하지 무력과 발목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 열을 제거시키고 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 침점을 이렇게 보면, 침점은 이 빨간 점하고 이렇게 이제 파란 점으로 나눠 놨지 않습니까? 나눠 놨는데, 이 빨간 점은 제가 보신점이라 해서 누구나 평소에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꾸준히 맞게 되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렇게 보면 그 설명을 드릴게요. 다시 한번. 요 귀의 요 가운데, 귀의 펴는 부분의 가운데가 심장입니다. 심장. 뭐니 해도 심장이 제일 중요하지. 아무리 다른 근육이 됐든 이쁘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상관없이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. 몸에 관한. 그래서 심장은 화기운이라고 합니다. 심장. 그 다음에 요게 신장. 그 다음에 여기가 비장점입니다. 비장. 여기가 교감점. 그 다음에 침점, 육체적인 고통을 다스린다. 요게 뭐라고? 요게 침점. 그 다음에 요걸 신문점이라고 해요. 신문점, 정신적인 고통을 다스린다. 그리고 여기는 피지랄점이라 해서 아프면 치료를 하려면 여기를 놓는다 이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이게 몇 개가 있냐면 7개를 보신점이라 해서 또는 기본방이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습열내온증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는 요 3초점 놓고 그 다음에 요게 뭐죠? 요게 슬관절이 무릎입니다. 과관절 발목. 요렇게 놔서 10개의 침점을 놓으면 습열내온증은 이제 치료가 된다 이 말이죠. 치료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것만 또 이렇게 그럼 이 침만 놓고 그럼 잘 봅니다.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향 잘 잡고 또 수맥 잘 차단하고 없는 집에 또 없는 집으로 갖고 그럼 건강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침도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맞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또 건강이 유지가 되고 끝나느냐? 그건 아니죠. 그러면 식사요법에 대해서는 또 식사편을 잘 보셔가지고 잘 드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귀하고도 또 놀아야 되겠죠. 귀하고 침만 이렇게 누가 서로 놔주면 좋은데 그렇게 또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귀를 이렇게 잘 놀자 귀하고 놀자. 귀를 옆으로 쫙 늘려봅니다. 늘리고 아래로 이렇게 아래 여기가 머리 부분, 여기가 발끝 부분, 발끝, 손끝, 여기가 몸통 부분 이렇게 쫙 보면 아까 침점을 계산하시면서 잘 상기하시면서 심장, 신장, 또 비장, 교감, 침, 신문, 피지를 손으로 이렇게 놀자, 귀하고 놀자. 귀하고 잘 놀면 건강해지죠.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운동은 알아서 잘 하시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첫째, 웃어야 돼. 웃어야. 웃지 않고 나는 건강하게 그냥 근육 키우고 잘 먹고 그러면 또 이렇게 살 줄 알지만 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. 마음이 건강하려면 뭘 한다고요? 웃어야 됩니다. 웃어야. 그래서 입을 벌리는 이유는 뭐냐면 웃으려면 턱이 또 빠진다든지 배꼽이 빠진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턱 빠지지 않도록 오, 이, 에, 앙앙앙앙앙앙앙 톡톡 두드려 주시고, 두드려 주시고, 배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,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으로 탁 여기 건드리면 크고, 길고,
온몸으로 방정맞게 웃어야 건강해졌습니다. 방정맞게. 자, 하나, 둘, 셋. 왼손으로 여기 웃음 버튼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. 이 시간만이라면 따라 해봅니다. 하나, 둘, 셋. 양손으로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크고 길고 온몸으로 방정맞게 16초를 웃으면 48시간을 더 건강하게 산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이렇게 웃고 또 웃는 걸 아주 습관을 들입니다. 습관을 들이게 되면 건강 장수 쭉 하시겠죠.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다. 이거 인명이 제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에 기다리는 얘기예요. 아이 뭐 난 뭐 인명이 제천이니까 대충 뭐 술 먹고 막 아무것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늘 기다리면 하늘에서 좋아할까요? 나 싫어할까요? 그건 아니죠. 그래서 하늘에서 또는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모시러 오는 분이 있겠죠. 모시러 오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.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데 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잘 지키고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 내가 목적한 바를 따라서 가실 수가 있어요. 하느님 따라서 천당 가실 수도 있고 천하의 도를 깨우쳐서 천하를 할 수가 있고 극락세계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갔다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이거는 제 뜻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 얘기가 틀렸나?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